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352페이지 양도소득 계산 과정에 최소과의 소 공부했죠. 이 시간에 이제는 과를 봅시다. 과세 표준. 최소과의 과.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두 번째 과정을 공부했던 양도소득금액, 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과세 표준을 구하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키겠죠. 양도소득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건데 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과세 표준과는 구분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구분해서 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기본공제는 기본이니까 기본공제 취지는 소득세 인적공제, 제도로서 적용되는 걸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특별공제는 토건, 쌈이 좋아요가 요건인데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 자산에 적용이 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 기본공제는 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핵심은 소득별로 적용이 되는데 그게 법률이 정한 소득별로 적용돼서 이 소득별이 역시 3구분이 되어 있다. 소득별이 3구분이 되어 있다. 3구분. 그래서 1번, 2번, 4번과 3번과 5번. 우리가 번호를 1, 2, 3, 4, 5로 이렇게 부여하는 건 양도소득 범위를 말하죠. 1번은 토지 또는 건물, 2번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4번은 기타 자산, 3번은 주식, 5번은 파생상품에 대해서 기본공제는 이런 소득별로 적용되는데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연 250만을 소득금에서 차감해서 과세 표준을 구하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각각인데 각각은 이렇게 소득별로 각각이지 자산별로 각각이나 자산별로 각각은 토지 건물 따로 부동산 권리 따로인데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이 적용되니까 기본공제 최대 가능액은 연 750이 되는 겁니다. 덩어리가 세 덩어리죠. 이 덩어리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이면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이 적용이 된다. 그랬을 때 이런 기본공제에서도 기본공제 제외되는 건 미등기 양도 자산인 경우는 기본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등기. 그리고 각각 연 250인데 여기서 250의 연은 과세 기간의 1년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 250이니까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연 250이 적용되는 겁니다. 팔 때마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연 250이 되니까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연 250의 연의 의미도 과세 기간의 1년을 의미한다. 먼저 양도는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게 양도는 기본공제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이렇게 요건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인데 그 소득별이 세 덩어리로 구분해서 자, 파생상품에 대한 덩어리도 2016년 또 신설된 거죠. 덩어리가 세 덩어리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더니 과세 표준의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자. 첫째, 자, 건물에 부수된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소분 소유한 것으로서 우리가 법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 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자, 우리가 참여해서 토지와 건물에서 일괄에서 국세청량이 산정 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라고 그랬죠. 물론 포인트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의 우리가 기준시가는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지만 법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국세청량이 산정 고시한 가액이 기준시가. 두 번째,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서 적용이 되는데 양도자산별로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을 공제한다. 미등기는 제외. 그런데 틀렸죠? 기본공제는 각각은 자, 소득별로 각각이지 양도자산별로 각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틀렸다. 이렇게 문장을 가면서 이렇게 걸려들 수 있으니까 항상 소득별에 각각인 거 좀 주의하시고, 세 번째,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로 하면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 드시라고 그랬죠. 실지 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이 하고, 근데 양도의 계산 시에 자, 취득가액을 추계로 적용할 때 추계가액은 매감한기가 있죠. 매감한기 추계로 적용할 때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받는데 토지의 경우는 3%가 되죠. 미등기는 0.3이 되고, 다음에 5번. 자,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토건쌈이 좋아요.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은 입주권에서 적용이 되는 게 특별공제. 그래서 두 번째가 틀렸죠. 자,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32번 봐보시면, 자, 2016년 6월 달에, 자, 국내수에 등기된 땅 1년 6개월짜리네요. 그래서 과세 표준을 한번 산정해봐라 그랬죠. 1년 6개월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을 구하려면, 자, 한번 틀 한번 보면은,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이꼬로 양도 차익을 구했고,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서 자, 이꼬로 양도소득 금액을 구했고,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구했죠. 소득 과세 표준 구했다. 그럴 때 이 양의 과세 표준이 얼마인가를 물었죠.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양도가액을 알아봐야겠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가 있고 실가가 있는데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하면 실지 거래가액이죠.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이 1억 2,500이죠. 자, 그러면 1억 2,500만 원이 양도가액. 자, 그래서
지금 실가로 했죠. 자, 그러면 실가로 하면 취득가액인 필요경비도 실가로 해야겠죠. 그래서 실가가 9천만 원. 9천만 원. 그러면 실실거리죠.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를 먹어야겠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금액이 자 200만 원 나왔네요. 자, 200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필요경비가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얼마 나온다. 양도 차익은 1억 2,500에서 9,200을 빼니까 3,300이 되겠다. 3,300만 원이 양도 차익이 되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자 특별공제를 보는데 특별공제는 토건 쌈이 좋아요. 요건이죠. 자, 토지는 되네요. 토지는. 그런데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짜리죠. 3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특별공제액은 없다. 자, 그럼 이제는 양도소득 금액도 역시 3,300이 되겠죠. 근데 저는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죠. 자, 미등기 아니죠. 그래서 250만 원 공제가 되겠다. 250만 원 공제죠. 그래서 양과세 표준은 3,050만 원이 되겠다. 3,050만 원이 자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3,050만 원. 자, 이래서 우리가 특별 공제가 들어간다면 좀 계산이 있지만 그래도 뭐 특별 적용이 된다면 요 양도 차익의 공제를 고반 금액이 특별 공제이죠. 그래서 금액을 뺀 소득 금액의 250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은요. 양도 소득세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자 과표관이 과정 자체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씩 정리 한번 해드렸으니까 이럴 경우에 차, 소, 과, 특기를 살린다. 이렇게 틀 잡아서 정리가 돼야겠죠. 이래서 과세 표준의제를 산출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액이 얼마인지 봐야겠죠. 이제 354페이지.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구해보죠. 그러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양도소득세율 소득세를 곱해서 자 산출세액이 되겠죠. 어느 세금이든 기본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의 세율 곱한 건데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액 과정이 이루어지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양도소득 세율을 지금과 적용하면서 이런 양도소득 세율에 이제 우리가 자 구조등이 있지만 이 세액을 구할 때 이런 양도소득 세율에 있어서 둘 이상 양수 다양한데 저리 둘 이상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이상 해당이 될 때 자 이 둘 이상에 해당된 세율은 세액을 구하죠. 세액을 구해서 그 세액 중에서 MAX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양도소득 세율에 있어서 특히 이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2016년 신설로 봐야겠죠. 파생상품은 우리가 자본시장의 육성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경우에 75%의 세율을 자서 75%의 탄력세를 적용해서 75%를 범위에서 우리가 인하할 수가 있더라. 10% 인하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양도소득 세율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이는 양도소득 세율 좀 정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자, 세율 적용할 때 이렇게 둘 이상이 적용될 경우 등은 구분해서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누진세율 적용이 두 이상일 경우에 누진세율 적용될 경우하고 자, 세율은 자산을 적용했을 때 어차피 세액 중에 항상 큰 금액을 세액으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양도소득세율은 자, 구분해 갈 때 세율의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와 자,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구분이 되는데 즉 일명 막대 그래프하고 계단 그래프가 적용되는데 자, 이 막대 그래프는 10%짜리, 20%짜리, 30%짜리, 40%, 50%, 70%짜리 막대 그래프인데 양은 초과 누진세율은 두 개가 있습니다. 초과 누진세율은 16에서 38%짜리하고 자, 26에서 죄송합니다. 자, 6에서 38%짜리하고 16에서 48%짜리로 자, 두 개로 구분되는데 각 과정은 5단계.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서 16서 48%는 올해 16년도 개정된 신설된 거.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 그러면서도 이런 양도소득세를 정리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이렇게 세율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취득일에 지금 세율입니다. 세율에 보유기간 사안 역시 취득일에 외외가 있습니다. 외외는 두 경우인데 상속받은 자산이 있고 2월 과세 규정이 있는데 상속받은 자산에 있어서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해당 사는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뭐 2월 과세는 여러 번 정리했지만 2월 과세는 증여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상속받은 사람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경우죠. 자,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 해당 자산을 취득을 해서 사망을 해서 상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상속이 이루어졌다. 그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일가인데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 일부터 시작하는데 보유기한이 세율 적용 시에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해서 보유기한은 산정이 되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닙니다. 지금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돌아가심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율을 지금 세율을 좀 크기를 가기 전에 이 세율과 관련 내용들이 좀 많죠. 그랬을 때 이런 양도소득 세율을 정리할 때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양도소득 대상에 따른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자, 1번 하면 토지 또는 건물 팔 때. 자,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 때. 3번 주식을 팔 때. 4번 기타 자산을 팔 때. 5번 파생상품을 팔 때 적용 세율 보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은 권리를 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보유기간이 세 구분이 됐다.
보유기간 2년 이상, 2년 이상과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자, 1년 미만으로 구분이 돼 있다. 그래서 2년 이상이면 5단계 초과 누진의 6에서 38%짜리가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은 40% 비례세율 40%입니다. 1년 미만인 경우는 자 50% 비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를 양도할 경우에 보유 기간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1년 미만이면 50% 비례세율로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초과 누진세율이 되니까 일반인 절세를 생각을 할 때도 부동산을 팔 때 이런 얘기입니다. 1년 버텨야 된다. 2년 버텨야 된다. 1년 못 버티면 50% 절반 때려 맞고 2년 못 버티면 40% 때려 맞고 2년만 버티면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서 그러면은 2년 이상이면 초과 누진이니까 보유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세율은 똑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단기 양도, 단기 짧은 기간의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 세율 적용할 때 세율이 무거운 겁니다. 단기, 그래서 1년 미만 50, 1년 2년 미만은 40.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는 토지 건물 중에 주택, 부동산에는 권리, 부동산 권리 중에 조합원 입주권, 조합 입주권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세율이 신설이 됐는데 집을 판다거나 입주권을 팔 경우에 역시 보유기간을 따지는데 보유기간이 1년 이상과 1년 미만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1년 이상이면 6에서 38%짜리, 1년 미만이면 40% 비례세율이 된다. 일반 부동산이라면 1년 미만이면 50%짜리인데 주택과 조합 입주권에 해당되는 2015년도부터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1년 미만이고는 40% 내고 1년 이상만 되면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주택에 있어서 세율은 주택수하고는 무관, 관계없다는 것은 뭐 1주택이든 2주택이든 3주택 이상이든 상관없이 주택의 양도소득 세율에서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초과 누진세율로서 우리 2014-13년도는 조금 약간 유예를 시켰지만 과거에는 다주택 양도에 따른 중과가 있었잖아요. 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주택 수에 관계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토지 건물을 할지라도 비사업용 토지, 그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16에서 48%짜리로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2016년도 신설된 내용에서 비사업용 토지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돼도 16서 48% 과표 구간을 6에서 38%짜리인 과표 구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세율에 이건 10%를 더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누진 10%를 더해서 아니라 딱 세율을 정해졌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16%에서 48%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70%, 70%의 비례세율 중에서 제일로 크죠. 그랬을 때 미등기 양도자산은 손가락으로 한번 글자 수 해라면 미등기 양도자산 7자죠. 7자니까 70%. 이런 걸 대단한 발견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이 70%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70%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제일 세율이 크죠. 미등기 양도자산. 그래서 우리 부동산 쪽과 관련해서 핵심들을 봤는데 참고로 지정적이 있습니다. 지정적. 그러면 지정적 내 부동산으로서 자, 세율 적용할 때 그러면 지정적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 할증이 됩니다. 10% 할증이 되는데 여기서 지정적이라 하면 투기적을 말합니다. 투기적. 그러면 투기적을 말하는데 우리가 너무 투기적 하면은 그 지정적 안에 있는 우리가 사람들은 다 투기꾼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표현해서 지정적이라고 하는데 이 지정적 안에 부동산 할지라도 1세대 3주택 이상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10% 할증이 되는데 자, 지금 이 지정적, 투기적은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자, 현실적으로 우리 전국에 투기적, 즉 지정적으로 지정된 지역 한 군데도 없습니다. 토기 투기 지역은 예전 좀 지났고 주택 투기 지역은 강남 상구가 끝까지 버티다가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지정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적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입니다. 3주택 이상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10% 할증과세가 된다는 것. 이 틀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율의 구분들인데 복잡성이 있지만은 제일 또 한 번 더 신경 쓸 것은 주택입니다. 주택에는 양도세는 2015년도부터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40%짜리고 1년 이상이면 초과 누진세로 구분이 된다는 것. 다음 주식은 그건 관심은 아니에요. 주식의 세율은 10%짜리하고 20%, 30%짜리의 비례세율이 있는데 이 10%짜리는 중소기업 주식 양도는 10%인데 이 중소기업 주식에도 대주주는 제외가 됩니다. 대주주는. 자, 그리고 보유기간 1년 미만짜리는 30%고 나머지는 20%짜리가 되겠다. 또 꼭 기억할 거 이제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기타 자산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편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비례세율 20% 세율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20% 적용이 되어지는데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75%로 인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에 대한 탄력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 탄력 세율로서 5%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 20%에 75% 인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 2016년도 역시 하나의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2016년은 5%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20%에 75% 인하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파생 상품의 세율은 5%가 적용이 되어지는데 기본 세율은 20%입니다. 20%에 75%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5%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칙으로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과정들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율 하나도 거의 빠짐없이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런 세율은요 뭐 숫자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취득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도 이렇게 세율만 나면 숫자 싸움이잖아요. 그 싸움에서 그 구분 틀을 잘 보면서 정리하는데 이건 이해도 이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암기 정리할 내용들이니까 그 구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은 확인 문제 한번 봐볼까요? 33번 봐보세요. 확인 문제. 자, 페이지 358페이지. 자, 국내 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할 경우 설명하면 틀린가 한번 봐보자. 자, 부동산. 자, 매매 계약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자, 유상으로 양도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일명 부동산 취득에 쓰는 권리에 아토 주계는 주공이다. 계약금만 지급하면서 양도할 권리 대상. 다음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기납부한 이미 납부한 세액이죠. 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양도 차익 산정 시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냐? 없습니다. 없어요. 다음 상속받은 부동산의 시기는 상속 개시일이 되고 상속받은 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왜 여기서 확인 이걸 정리하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산정의 기산일은 세율 적용 시에는 돌아가시면 생각하셨죠?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율 적용하면서의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이 양도한 날까지가 보유기간이 돼서 기산일은 상속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에 쓰는 권리 분양권 등에 우리가 기준시가면 양도의 불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시가라고 그랬죠. 자,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34번 봐보세요. 100분의 40이 적용되는 100분의 40 정의로 가장 옳은 거 40%짜리를 한번 찾아봐라. 그만 40%짜리 1번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전세권. 보유기간 1년 미만 전세권은 부동산을 권리죠. 1년 미만인 경우는 50%짜리가 됩니다. 50%. 두 번째, 보유기간 1년상 2년 미만인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해서는 40%짜리가 됐죠. 답 나왔네요. 세 번째, 보유기간 2년 이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의 양도에 있어서는 1년 이상인 주택은 뭐하니까 수에 뭐가 아니라 1년 이상이면 2년 이상이니까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미등기 양도자산은 자 70% 비례세율이죠. 다음에 법령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는 16서 48%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설 규정으로서 그래서 40%의 두 번째가 되겠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율은요.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틀자듯이 양도소득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범위를 확실히 알아야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미등기 양도산 이렇게 70% 이렇게 적용되듯이 미등기 양도산 한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미등기 등기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자산. 자, 자산에선 자 종합정리죠. 그럼 미등기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산을 말하는데 그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많은 규정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불이익. 자, 그 불이익을 받는데 첫 번째 이제 비과세라든가 감면, 면제,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등기로 양도한 자산은 비과세나 감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필요경비, 계산공제.
계상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익이 뭐냐면 미등기 상태는 조율의 계상공제를 받습니다. 조율,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3%인데 10배가 적은 0.3% 조율을 받는 게 불이익. 더 핵심은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가장 높은 70%짜리나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70%가 돼서 미등기 양도산의 불이익, 특히 비과세가 안 된다, 특별공제 안 된다, 기본공제 안 된다. 이런 경우는 필수적으로 해두셔야 한다. 그런데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특별공제를 제가 정리할 때 한번 문제 유선을 봤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이 있더라 그 말. 그러면 제외된 자산이란 등기하지 말고 팔아라 그 말이 아니라 미등기 상태로 팔았다 할지라도 이런 불이익에서 제외된 경우를 말한다. 그럼 불이익에서 제외되니까 비과세 받을 수도 있고 특별공제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고 70%짜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안 받은 경우를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 자산으로 개념을 명확히 이해 좀 해달라. 그 제외된 자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가지 경우로 예시를 하고 있는데 다 아시면 좋지만 핵심은 크게 두 군데거든요. 첫째는 장기할부, 조건에 의한 최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왜 장기할부 조건이다 보니까 할부금을 그러니까 완납을 안 했을 때 등기를 못 넘겨준 겁니다. 그 상태로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취득에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팔았을 때 미등기 상태로 판다 할지라도 불이익은 안 주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률의 규정,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있습니다. 이는 불이익을 법률 규정에 따라서 등기할 수가 없고 범죄는 법원 결정에 따라서 수임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미등기 상태로 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불이익을 안 주겠다. 자, 이 두 가지 가장 핵심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비과세된 농지, 감면되는 농지, 비과세된 주택으로서 일석이조로서 허가받지 않은 그들은 상속 등기하지 않냐고 시행에 넘어가는 거, 우리가 채배지 보료지도 되고 시행 완료 전에 양도한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 땅은 교재에 359페이지네요. 다 기술이 되어 있지만 이런 걸 암기도 좋습니다는 개념 이해와 더불어서 장기 할부 조건하고 법률 규정, 법원 결정 이 규정들만 좀 핵심으로 잡아주시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확인 문제 한번 정리가 바로 이루어지죠. 35번 봐보세요. 360페이지. 미등기 양도산, 미등기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찾아보자. 첫째, 미등기 양도산의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한 1세 1주택에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안 됩니다. 미등기에 대한 비과세는요. 참고로 보세요. 요 5번째 규정에 112에 해당한 주택으로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에 충족된 주택이야지 분리검사. 그럼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은 허가받지 아니한 무가 건축에서 충족될 때 그런데 이런 규정은 지금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요. 자, 그래서 뭐 무주택 우리가 국공지라든가 뭐 사유지 등에서 이렇게 자, 얘네들은 집을 짓고 살다가 그걸 양성화 작업 등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비과세 대상이 돼서 1주택으로서 건축 허가받지 않은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안 받은 경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이라도 2년 이상 보유 경우도 미등기 상태로 팔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안 됩니다. 두 번째, 미등기 양도 자산인 경우는 자, 소득세부터는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없죠. 옳은 설명. 세 번째, 미등기는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기본공제는 된다. 기본공제도 안 됩니다. 다음에 단기 할부 조건으로 처리된 등기가 불가능한 거 장기 할부지 단기 할부가 아니다. 장기 할부 조건. 자, 다음 미등기 양도 자산은 70% 세율이지 60%는 글자 수가 7자입니다. 7자. 그래서 70%지 60%가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만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산출세액 과정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는데 워낙 세율 때문에 숫자가 많이 나와서 좀 뭐 힘든 점이 없진 않지만 이렇게 좀 세율도 자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다 이런 마음을 놓고 정리하시면 좀 마음이라도 편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가 신고 납부 등을 가지고 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